유튜브 진짜 레드오션이네요. 얼마 전에 이스라엘 피난 영상 보고 벽을 느꼈습니다. 5년 동안 한번 떠보겠다고 유튜브 계정 9개에 영상 400개를 올렸는데 이제야 느끼는 건 스스로의 정체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빠니보틀 되고 싶어서 세계여행도 해보고 축구 유튜버 되고 싶어서 이스타도 따라하고 빠더너스, 이자반, 고재영 다 카피룸 했었던 나. 하지만 영상 조회수가 안 나오면 하루가 멀다 하고 고장이 나곤 했습니다. 나는 너무 늦어버린 걸까? 어떻게 해야 내 영상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찰나에 초심 찾으러 돌아온 내 첫 유튜브를 보니 이게 진짜 나의 모습이었구나. 눈 딱 감고 다시 시작해봅니다. 청춘물 킹동현, 진짜 나의 20대 청춘 시절을 영상으로 남기고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니까 앞으로 재밌으면 좋아요랑 구독 좀 부탁해요. 근데 암튼 유튜브 존나 레드오션이야. 유명한 유튜버들 다 따라해도 이거 없으면 큰 의미 없습니다. 빠니버틀처럼 떠나고 싶었다. 고프로 하나 들고 무작정 세계여행 티켓을 끊었고 고재영처럼 극한의 도전도 했다. 편집 스타일도 연구하며 따라했다. 축구가 좋아서 이스타TV를 따라 포르자 강원이라는 채널도 만들었다. 힙합을 좋아해서 저널리스트라는 채널에 영상도 올리고 또 원해독백에게 영감을 받아 시네마틱한 영상을 찍어도 봤다. 근데 거기엔 내가 없었다. 이 편에서 계속.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무 생각 없이 유튜브 하면 망합니다. 5년간 유튜브에 400개의 영상을 올렸다. 그리고 실패했다. 실패 이유를 분석했다. 영상엔 거짓된 내가 보였다. 조회수가 잘 나와도 공허했다. 진짜 나는 없었다. 그때 깨달았다. 살아있는 이야기는 하나뿐이구나. 바로 내 이야기. 조금 느리더라도 나로 다시 시작해보려 한다. 사실 이 영상도 누군가의 모방이다. 하지만 이야기는 내 것이니까. 가슴 뜨거운 나의 이야기가 전해졌다면 지금부터 시작될 청춘물 킹동현을 구독해주세요. 현재 구독자는 5051명. 내일 쇼츠 올릴 때까지 몇 명이 오를까요? 뭐? 유튜브 하려고 경희대로 반수를 한 사람. 안녕하세요. 그게 접니다. 원래 꿈은 기자였다. 하지만 이론 가득한 수업을 듣자 꿈이 바뀌었다. 20살은 스스로를 깨닫는 나이. 나는 자아표현 욕구가 강한 사람이었다. 솔직하게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었다. 부모님께 말하지 못했다. 고3 2학기 혹시 몰라 내신을 1점대로 맞췄었다. 생기부도 미디어 관련으로 채웠다. 코로나 시기라 아쉬움도 있었고 큰 결심을 했다. 원서를 다시 썼다. 경희대 미디어학과에 붙었다. 2021년 여름 드디어 첫 유튜브를 개설했다. 채널명은 킹동현의 버킷리스트. 지금 보면 오글거린다. 그때는 최선이었다. 하지만 그때의 내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이건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었던 청춘의 일기장. 과연 제 유튜브는 잘 되었을까요? 잘 안 되었더라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이후에 제 이야기가 재미없다면 구독을 취소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어제 하루 동안 구독해주신 40분께 감사드립니다. 하루 만에 구독자 120명이 늘었다. 당황스럽다. 이 영상도 알고리즘을 태워줄까? 2021년 새내기 시절 학교 공부 열심히 했다. 학점도 좋았다. 근데 내가 원하는 건 학교 공부에 없었다. 무작정 카메라랑 고프로를 샀다. 다음날 출발 제주도 티켓도 끊었다. 9박 10일 콘텐츠를 촬영했다. 너무 부끄러웠다. 첫 혼술도 해봤다. 혼자 개화도 가봤다. 숙소에서 무도 영상도 봤다. 그러다 다음날 마라도 다녀왔다. 편집 속도가 느려 밤도 샜다. 4년이 흘렀다. 실력이 많이 늘었다. 근데 순수했던 그때가 자꾸 생각난다. 부족했지만 내 첫 도전이었으니까 그리웠다. 그렇게 다시 마음을 잡았다. 현재 구독자는 5171명. 내일 쇼츠 올릴 때까지 몇 명의 구독자가 오를까요? 내가 창모를 만나기 위해 걸린 시간은? 내 고3 시절은 온통 창모였다. 우상이고 로망이던 창모. 20살이 되고 다짐한 거 창모를 만나야겠다.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먼저 콘서트장. 때마침 콘서트가 열렸다. 곧바로 예매했다. 너무 쉽게 잃었다. 더 가까이서 봐야겠다. 그때 힙합 플레이야가 인스타에서 에디터 모집 공고를 올렸다. 보자마자 70만 뷰 축구 블로그를 접고 힙합 블로그를 열었다. 이거로는 약해 보였다. 무작정 마음에 든 래퍼에게 DM했다. 쇼미더머니 인상 깊게 봤습니다. 이번에 내신 앨범 인터뷰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과연 내가 받은 답변은 2편에서 계속. 창모를 만나기 위한 나의 여정 1편에서 계속. 무작정 마음에 든 래퍼에게 DM했다. 플러팅이 아니라 힙합을 더 전문적으로 다루고 싶어서. 이번 앨범으로 인터뷰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답변을 받았다. 말주변이 없어 만나서 인터뷰하고 싶다고. 일정을 잡았다. 가사를 한 글자 단위로 쪼개 앨범을 분석했다. 그리하여 인터뷰 당일 작업실에서 대화를 나눴다. 프로인 척 노력했다. 햄버거 가게에서 함께 점심도 먹었다. 그렇게 쌓은 포트폴리오 힙합 플레이야 에디터에 지원했다. 과연 결과는? 면접을 보자는 메일이 왔다. 황광 울었다. 3편에서 계속. 창모를 만나기 위한 나의 여정 2편에서 계속. 혼자 쌓은 포트폴리오 드디어 힙합 플레이야 에디터에 지원했다. 면접을 보자고 하셨다. 서울로 올라가는 KTX에서 심장이 빨리 뛰어 힘들었다. 그렇게 면접을 봤다. 끝나고 교통비라며 5만원을 쥐어주셨다. 아 이게 힙합인가? 더 힙플에 들어가고 싶어졌다. 결과는 합격이었다. 20살인데도 국힙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졌다고. 내가 힙플을 사랑하게 됐다. 그날부터 래퍼들을 영접하게 됐다. 가리온, 빈지노, 박재범, BY, 이영지 등 꿈같았다. 그런데 이상하게 창모와는 연이 닿지 않았다. 마지막 편에서 계속. 현재 구독자 5308명. 내일 쇼츠 올릴 때까지 몇 명이 오를까요? 창모를 만나기 위한 나의 여정 마지막 편. 20살 애송이를 받아주신 대표님 덕에 힙플 에디터가 되었다. 20년도부터 아티스트들과 쌓은 경험, 양호한 프롬프트 넘기기, 이영지 라디오 작가하기, BY
SY, 노엘, JB 등 인터뷰하기, 휘플패 업무 등. 하지만 창모와는 연이 닿지 않았다. 창법이 조합이 무산됐고 앨범 모드에 돌입해 미디어 노출이 줄었다. 그렇게 돌아온 2집 뮤지얼S는 인생 앨범이 됐지만 창모는 군대를 간다고 발표했다. 아, 이렇게 못 만나는 걸까? 22년도 초반 나는 한국 힙합 어워즈 일을 했다. 창모가 올해의 아티스트로 선정됐다. 오랜 기다림 끝에 그를 만났다. 우상을 만났더니 말 한 번 걸기조차 두려웠다. 생각보다 더 큰 크롱이었다. 이후 또 만날 날을 기약했다. 하지만 힙플패 때 창모가 오는 날 우천 취소가 되었고 올해는 다른 구역에 배치되어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이 경험은 열정이 있다면 살아가면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줬다. 다시 창모를 만날 날을 기다리며 또 살아가야지. 창모 에피소드 끝! 나에게는 비밀 채널이 있었다. 유튜브 쇼츠가 정식 출시되기 전 좋아하는 힙합 영상들을 올렸고 무려 4개월 만에 1700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그런데 나는 이 채널을 왜 접었을까? 2020년 10월 좋아하는 빈지노 벌스를 올리며 시작한 채널. 92개의 영상, 100만 뷰 5개, 10만 뷰 23개. 운이 좋았다. 하루가 다르게 조회수가 올랐다. 하지만 한 달 만에 사람들은 내 영상을 따라 만들기 시작했다. 그때 깨달았다. 이건 내 것이 아니구나. 크리에이터에게 중요한 것은 나만이 말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 내 예전 채널에 오리지널리티가 없었다. 그때부터 인터뷰도 다니고 특이한 기획도 넣었다. 기획은 늘어지고 편집은 지쳐갔다. 결국 나의 힙합 콘텐츠는 실패했다. 저는 어떻게 성장하게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세요. 12년 전 흑역사 공개합니다. 3, 2, 1. 난 초등학생 기자였다. 초6 때 이런 기사를 썼다. 지금 보면 민망한 글. 다행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줬다. 그때도 글이 마르진 않은 것 같다. 스스로 다이어트 자극을 준 건가? 어린이 동화에서 어린이 기자를 뽑아 기사를 쓰면 신문에 실어줬다. 신문에 오르려면 네이버 카페에서 댓글을 많이 달아 관심을 받아야 했다. 방문 330회, 댓글 260개. 어릴 때부터 싹수가 달랐다. 예? 싹퉁 봐가지고. 이때부터 나는 콘텐츠 크리에이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렇게 중학생이 되었고 그때의 영향을 받아 3년 내내 꿈으로 기자를 썼다. 다음 편에서 계속. 끝까지 영상을 보셨네요?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세요. 크리에이터 도전기 11번째 이야기. 11년 전 중학교 입학. 자, 이제 내 꿈은 축구 기자. 근데 어떻게 이루지? 무작정 카카오 스토리에 축구 소식들을 올렸다. 채널명은 간단하게 축구 소식. 축구라면 빠지지 않고 다 찾아 올렸다. 카카오 스토리에는 5가지 감정 표현이 있었다. 좋아요, 멋져요, 기뻐요, 슬퍼요, 힘내요. 기억상 이런 글들을 올렸다. 차두리 은퇴 슬픔에 힘내요 누르고 공유해주세요. 그렇게 1년이 흘렀다. 29,500명의 구독자를 모았다. 그리고 카카오 스토리는 망했다. 우리는 페이스북으로 넘어갔다. 그쯤 축구 잡지사인 베스트 11에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축구 기자 오디션을 통해 유망한 기자를 공개 선발합니다. 나는 매달 산 축구 잡지가 집에 쌓여있을 정도였다. 이 글을 보고 매료되지 않을 수 없었다. 바로 지원서를 넣었다. 제가 나이가 어리고 베스트 11이라는 큰 잡지 회사에 이런 지원서를 쓸 능력이 안 된다는 건 잘 압니다. 그렇지만 제 꿈인 스포츠 기자라는 존재에 너무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2014년의 나였다. 그날 나의 꿈은 축구 기자 오디션 합격이 되었다. 저는 과연 오디션에 합격했을까요? 합격했을 것 같으면 좋아요, 다음 편이 보고 싶으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디션 떨어졌는데 네이버 스포츠에서 전화 왔습니다. 진짜예요. 콜라보 제안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제 얘기처럼 여러분도 도전하신다면 진짜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베스트 11 오디션은 당연히 떨어졌다. 15살이 된 나는 큰 실망감을 느꼈다. 뉴스를 복붙하기만 하던 나, 이제는 내 관점을 담은 축구 칼럼을 써야겠다. 그날부터 축구 기사들을 스크랩했다. 내가 더 잘 쓰고 싶어서. 2016년 유로 출전국 분석 시리즈를 기획했다. 네이버 블로그를 개설한 뒤 기획대로 글을 썼다.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블로그를 새로 고치마니 조회수가 급상승하고 있었다. 와, 시리즈 2편 만에 알바니아 축구 대표팀 분석 글이 네이버 메인에 오른 것. 그리고 정확히 3개월 뒤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네이버 스포츠입니다. 다음 시즌 프리미어리그 프리뷰 콜라보 가능할까요? 그때 알았다. 그냥 하다 보면 길이 열린다는 걸. 이후 이야기는 더 놀랍습니다. 제 여정의 동료가 되어주세요. 누구나 글쓰고 돈 벌 수 있는 방법 공개합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중고등학생 때 72만원의 원고료를 벌었고 네이버에 제 이름으로 기사 114건을 올렸습니다. 축구 기자가 되고 싶었던 나의 여정 13번째 이야기. 중3 때 블로그에 올린 글들이 네이버 메인에 걸리며 조회수가 많이 나왔다. 시행착오를 통해 다듬어 나간 필력. 하지만 내 글이 돈이 될 수 있을지 시험하고 싶었다. 그리하여 찾은 방법은 바로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는 누구나 시민기자로 등록하면 기사를 쓰고 등급에 따라 원고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 이 정보를 알게 되자마자 나름 운영하던 블로그의 글들을 하나씩 기사로 등록하기 시작했다. 가장 낮은 단계의 인걸 원고료는 2,000원. 하나둘 쌓아가다 보니 더 높은 원고료도 받았다.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 열심히 글을 썼다. 가장 좋았던 건 내 글이 하나의 기사로서 인정을 받았다는 것. 여러분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구독하시면 더 많은 도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 북한 축구대표팀 소식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얘는 제 숨겨진 북한 친구이기 때문이었죠. 7년 전 고2 때 만난 친구인데요. 어떻게 만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3편에 걸쳐 풀어봅니다. 크리에이터 도전기 14일차. 고등학교 때 북한 유소년 축구 선수들이 아리스포츠컵이라는 대회를 통해 춘천에 온 적이 있었다. 강원도 학생 기자단 대표로 선발된 나는 대회 현장에 가서 북한 유소년들과 함께 생활해볼 기회가 있었다. 북한 4.25 체육단장 문흥씨가 초대해줬다. 현직 기자들은 안되지만 학생 기자는 서로에게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라 했다. 그때 만난 친구가 리일송이었다. 일주일간 함께 대회가 열리는 춘천 인근에서 지냈다. 당시 취재를 하며 일송이에게 손흥민을 아냐고 물었었는데 과연 북한 친구들은 손흥민을 알고 있었을까? 현재 제 구독자는 5,475명. 내일 쇼츠 올릴 때까지 몇 명이 오를까요? 내 친구는 북한 축구대표팀 2편. 북한 축구대표팀에서 11번 에이스인 리일송. 나는 고2 때 강원도 학생 기자로 그
그와 생활할 기회를 얻었다. 결승전에 진출한 4.25 체육단과 만찬을 가졌는데 4.25 체육단장의 동의로 선수단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었다. 교과서에서만 보던 북한 친구들 역시 축구 얘기부터 했다. 나만의 아는 축구 선수가 있나요? 라 하자 리일송은 잘 모릅니다 라고 했다. 그는 역으로 이름난 선수가 누가 있습니까? 라 했다. 손흥민이 가장 유명하다고 했더니 다들 모른단다. 그래도 한민족 선수라면 누군지 궁금해했다. 토트넘이라 하자 한 명이 토트넘 하스퍼 라며 답했다. 이들은 축구 중계를 접할 수 있다고 했다. 내 생각과 달리 해외 리그를 꽤 알고 있었다. 리광이란 친구는 남측 선수 중 박지성은 압니다 라 했고 나도 한광성, 정대수, 홍영조로 화답했다. 그러자 다들 신이 났다. 만찬 마지막 리일송과 약속했다. 유럽에서 축구 기자와 선수로 만나자고. 잠깐 듣더니 일송이는 웃음을 지었다. 3편에서 계속 현재 구독자는 5,701명. 내일 쇼츠 올릴 때까지 몇 명이 오를까요? 북한에 가볼 뻔했던 썰 3편. 아리스포츠컵 결승전. 한국 하나은행팀과 북한의 4.25 체육단이 붙었다. 하나은행팀에는 현재 K리그2 신인왕 서재민이 있었다. 경기 전 한준희 해설위원은 리일송을 주요 선수로 꼽았다. 결과는 2대0. 대회 MVP 리일송이 활약한 4.25 체육단의 우승. 경기 후 북한 대표단에서 우리를 찾았다. 2019년 5월에 원산에서 열리는 6회 대회에 우리 기자단을 공식 초청해주겠다고. 그렇게 대회는 끝났다. 7개월 뒤 교육청과 도청을 통해 원산대회 초청장이 왔다. 하지만 대회 직전 무산됐다. 어른들의 대화가 오갔다. 우린 알 수 없었다. 시간이 많이 흘렀다. 어느 날 뉴스를 보는데 리일송은 가디언지가 선정한 세계 유망주 60인에 들었다. 스페인 진출을 하려 했지만 코로나로 무산됐다고. 또 시간이 흘렀다. 그는 아시안게임에 출전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렀다. 성인 대표팀에 들어 13경기 4골을 넣은 에이스. 이제는 기억을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추억 하나 정도로 남은 기억. 현재 구독자는 5,797명. 내일 쇼츠 올릴 때까지 몇 명이 오를까요? 글 하나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제 경험을 들어보시겠어요? 크리에이터 도전기 17일차. 때는 고등학교 2학년 2018년 평창올림픽. 강원도에 살던 나는 직관의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 현장에서 강릉과 평창을 오가는 셔틀버스에 대해 자부이 나왔다. 현장에서 발로 뛰는 기자가 꿈이었던 나. 참지 못하고 다음날 셔틀버스를 탔다. 강릉에서 평창까지 번거로운 환승 지연이 많았다. 결국 제 시간에 평창에 도착하지 못했다. 경험한 것을 글로 풀고 기고했다. 현장의 수요 파악이 잘못되었음을 서술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네이버에 올라간 기사 그리고 이를 올림픽 운영위원회 측으로도 전달했다. 결과는 유의미했다. 조금이나마 변하는 현장을 볼 수 있었다. 나에게 큰 의미였다. 때로는 펜의 힘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보았기에. 야, 너 그거 진짜 너가 쓴 거야? 선생님들이 지금 회의 중이래. 저 때문에 학교가 뒤집어졌습니다. 크리에이터 도전기 18일차. 2018년 고2 때 나는 학교 학보사를 최초로 참가했다. 학보사는 쉽게 말하면 교내 신문사. 우리는 분기마다 실제 지면을 냈다. 그때쯤 휴대폰 수거 이슈가 교내 뜨거운 감자였다. 이쯤 되니 다들 알겠지. 나는 들이받았다. 강릉고 학생 2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 선생님 인터뷰를 땄다. 찬반 논거를 찾아 기사를 썼고 우리는 학보 지면을 넘어 네이버 기사로 송고했다. 사실 이렇게까지 많은 이들이 볼 줄 모른 채 다음날 교무실이 뒤집어졌다. 선생님들은 나를 찾아다녔다. 그땐 그랬지. 전 어떻게 되었을까요? 캡션에 이야기를 남겨둘게요. 현재 구독자 5,948명. 내일 쇼츠 올릴 때까지 몇 명이 오를까요? 무작정 빠니보틀처럼 퇴사하면 안 되는 이유 3가지. 크리에이터 도전기 19일차. 빠니보틀이 되고 싶었다. 성인이 될 때까지 해외 2번 가본다. 무작정 여행 티켓을 끊었다. 7번의 출국 16개국 정도. 고프로를 들고 온갖 곳을 갔다. 하지만 난 빠니보틀이 될 수 없었다. 난 빠니보틀이 아니니까. 실패 후에 이유를 정리해봤다. 실패 후기를 본 적은 없지 않나? 하나, 거짓된 내가 보였다. 둘, 초행길은 어려웠다. 셋, 콘텐츠 강박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실패는 내가 도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선물했다. 다음 편에서 자세하게 풀어봅니다. 팔로우와 구독 눌러주시면 재밌는 크리에이터 도전기를 들려드릴게요. 망했습니다. 빠니보틀처럼 여행 다녔는데 외장하드 3개. 그게 남은 전부예요. 왜 이렇게 됐는지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도전기 21차. 첫째, 거짓된 나. 체코 맥주 목욕탕에서 빠니보틀처럼 말하고 행동했다. 하지만 진짜 내가 아니면 다 티가 난다. 짜쳤다 내 영상을. 둘째, 여행 초행길의 벽. 여행에 집중하랴 촬영하랴 길 찾으랴. 처음 가는 길은 그냥 어렵다. 삿포로의 산에서 야밤에 길을 잃기도 했다. 셋째, 콘텐츠 강박. 찍어야 할 것만 생각하니까 여행이 망가졌다. 에펠탑을 처음 봤는데 감흥이 없더라. 결국 남은 건 외장하드 3개와 무기력한 나. 그래도 배웠다. 나는 다녀온 여행 이야기를 다시 펼쳐놓기로 했다. 이번엔 여행 시리즈다. 지금 구독하시면 재밌는 세계 여행 시리즈 매일 올라갑니다. 왜 안 들어가지지? 아스날 보려고 독일까지 갔는데 티켓을 찍자 경호원들이 날 체포했다. 크리에이터 도전기 21일차. 23년 여름 대학 전공연수를 통해 유럽을 처음 갔다. 어떻게 하면 내 일정에 맞춰 좋아하는 아스날을 볼 수 있을까? 프리시즌이었다. 티켓을 알아보니 24유로였다. 바로 독일 파견 작전을 세웠다. 드디어 출발일. 체코에서 버스 4시간. 독일 뉘른베르크 도착. 설렘 가득. 시내도 돌아보고 뉘른베르크 펜샵도 갔다. 소세지 먹고 여행지도 보고 이제 입장해야지. 나는 붙잡혀 경기장에서 쫓겨났다. 다음 편에서 계속. 현재 구독자 6,055명. 내일 쇼츠 올릴 때까지 몇 명이 오를까요? 축구 보러 독일 갔는데 티켓 찍자마자 경호원이 절 막았습니다. 그 티켓 주차장 티켓이었어요. 크리에이터 도전기 22일차. 뉘른베르크 구경하고 소세지도 먹고 이제 입장해야지. 아스날 첫 직관에 많이 설렜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티켓을 찍었는데 경호원이 날 쫓아냈다. 독일어를 몰랐던 나. 그냥 싼 티켓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주차장. 아니 어떤 주차장 티켓이 자세하게 S5구역 7열 123번짜리라고. 이미 경기는 매진. 구단 관계자는 티켓이 없다며 돌려보냈다. 패닉에 빠졌다. 이 경기 때문에 독일까지 왔는데. 다음 편에서 계속. 현재 구독자 6,108명. 내일 쇼츠 올릴 때까지 몇 명이 오를까요?
kein Access mehr. Das ist blöd. Das ist der Parkplatz, der Parking. 예? 제 티켓이 주차장 티켓이라고요? 축구 보러 독일까지 왔는데 제 티켓이 알고 보니 주차장 티켓이었습니다. 크리에이터 도전기 23일차. 결국 입장구에서 쫓겨났나 급한 마음에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다. 다들 등 돌렸다. 그때 든든해 보이는 뉘른베르크 형님들이 있었다. 마지막 동아줄이라 생각했더니 내 얘기가 막 튀어나왔다. I'm from South Korea, but I'm buying Turkey ticket. Oh, fuck. 티켓을 구하려면 현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말 포기하려 했는데 ATM 위치를 친절히 알려줬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 형님들이 티켓 판매자를 붙잡아둔 거. 꼭 코리안 가이한테 팔라며. 그렇게 시작된 인생 첫 유럽 축구 직관. 경기 전후로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가득했다. 나머지 이야기는 유튜브 롱폼 영상에서 확인 가능.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일본 사포로에서 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갇혔습니다. 크리에이터 도전기 24일차. 여행 크리에이터가 진짜 어려운 이유. 나는 알파 6400과 DJI 오즈모 액션을 들고 여행한다. 하지만 혼자 지도 보랴 여행하랴 촬영하랴 손과 발, 머리가 남아나질 않았다. 한 번은 삿포로에서 모이와산 등산을 이색 경험했다. 내려올 때는 케이블카를 타려 한 것. 그런데 정상에 오르자 접한 소식. 케이블카가 한 달 동안 폐장했다고. 일단 올라온 김에 엄청난 야경을 봤다. 탁 트인 시야와 빛나는 건물들, 그리고 배터리는 0%를 향해. 산 꼭대기라 택시가 잡히지도 않았다. 2시간 정도였나? 산 정상에서 길을 헤맸다. 그때 더 주얼스라는 가게를 발견했다. 도움을 요청했는데 다음 식사가 끝나면 하산 픽업 서비스 차가 간다고 차를 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하마터면 산에 갇힐 뻔했던 날. 내려오는 길에 만난 고라니. 귀여워. 정신머리 꽉 잡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이날로 더 증가한 생존력. 24살 청춘이 담긴 크리에이터 일기장. 팔로우하고 지켜보세요. 여러분, 혼자 여행하면 인생이 진짜 바뀝니다. 저는 3번의 혼자 해외여행으로 이걸 깨달았어요. 진짜로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접니다. 하지만 일상은 대부분 수동적이죠. 근데 여행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움직여요. 여행 크리에이터를 향한 도전은 실패했지만 여행은 나를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은 제가 아니라 바로 당신입니다. 혼자 떠나보세요. 이 청춘의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요. 크리에이터 도전기 25일차. 혼자 여행 후기 끝. 베트남 사파에서 만난 아이. 그 아이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빠니버틀이 말했죠. 인생은 다양한 방식이 있다고. 누군가는 페루에서 양치기를, 멕시코에서 안전요원을 하며 행복할 수 있다고. 저는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느라 제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사파의 꼬마 아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제 고프로를 뺏어들고 자기 세상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알았어요. 우린 정답을 강요받지만 인생엔 정답도 채점자도 없다는 걸. 내 인생의 채점은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채점자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크리에이터 도전기 26일차. 짧은 에세이를 캡션에 적어뒀어요. 과연 여행 다녀올 때 어떤 선물을 줬더니 가장 만족도가 높았을까요? 저는 이것이었습니다. 크리에이터 도전기 27일차. 바로 엽서입니다. 그냥 엽서가 아니라 제가 찍고 만든 엽서. 여행 갈 때 카메라 하나 들고 나갔는데 돌아올 때 친구들한테 선물을 주고 싶었어요. 근데 대학생인 제게 기념품들은 너무 비쌌죠. 그래서 고안했던 방법이 기념 엽서를 제작하는 겁니다. 찍었던 사진들 중 베스트 컷을 선별하고 규격에 맞게 편집한 다음 조건에 맞는 인쇄회사에 맡기면 짜잔! 가장 중요한 건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도 선물해보세요. Posso bem sou, mas festa do fim de semana. 아무도 없는 은행에도 영상을 만듭니다. 크리에이터 도전기 29일차. 살면서 아시안컵 꼭 가봐야 하는 3가지 이유. 2024 카타르 아시안컵. 긴 유럽 여행의 마지막 여정으로 나는 카타르를 택했다. 월드컵은 아니어도 한 번쯤 국제 스포츠 대회를 경험하고 싶었다. 생소했던 카타르. 입국 전까진 겁이 났다. 하지만 아시안컵은 신세계 그 자체. 하나, 모든 아시아인들의 축제였다. 경기 전후로 사람들은 신나 있었고 축구 결과에 따라 희비가 갈렸다. 전통시장인 수크 와키프에선 전야제가 열리기도 했다. 둘, 사람들은 대부분 따스웠고 우린 손흥민과 축구면 마음이 통했다. 사우디와 카타르 친구가 생겼는데 두 친구 모두 밥 한 끼를 대접해줬고 축구 얘기와 서로의 삶을 나눌 수 있었다. 셋, 우리나라를 응원하는 애국심 최대치. 다들 너무 자랑스러웠다. 결과는 안 좋았지만 내 인생 최고의 여행. 꼭 잘 돼서 월드컵과 아시안컵을 다시 가야지. 의외로 가장 쫄렸던 여행 에피소드. 카타르 아시안컵 직관기. 크리에이터 도전기 31차. 긴 유럽 여행의 마지막 여정으로 택한 아시안컵. 당연히 조별리그를 통과할 거라 생각하고 8강부터 예매를 해뒀다. 순조롭게 첫 경기를 치른 클린스만호. 그런데 파리에서 본 말레이시아전은 충격이었다. 피파 랭킹 131을 상대로 3대3 무승부를 거둔 것. 바르셀로나에서는 거의 손을 모으고 16강 사우디전 중계를 시청했다. 후반전 막바지까지 0대1. 이거 카타르 입국하면 귀국하는 대표팀 마주치겠는데? 그때 영웅 등장. 조규성이 후반 추가 시간 9분에 득점. 승부차기 끝에 2대4로 이겼던 날 스페인 사람들이 축하해줬다. 이후 카타르에 입국했다. 클린스만에게 느낀 혐오감은 아직도 잊지 못해. 다음 편에서 계속. 현재 구독자 6,363명. 내일 몇 명까지 오를까요? 나는
24살 대학생이고 카타르를 여행하며 아시안컵 6경기를 직관했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깟 공놀이 좋아해서 뭐함? 축구가 뭐 밥 먹여주나? 하지만 축구는 나와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줘. 만나는 사람들마다 축구로 친구가 됐다. 그때 마음을 먹었다. 축구 크리에이터에 도전해야겠다고. 그 후로 5개월이 흘렀다. 하노이를 여행 중이었던 나. 축구를 비해 카페에서 쉬고 있었다. 문득 떠올랐다. 내가 응원하는 강원FC는 팬페이지나 소식을 전해주는 채널이 없었다. 2009년 창단팬이었던 나. 이거 내가 해야겠다. 그렇게 시작했다. 포르자 강원. 나는 24살 대학생이고 축구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어서 응원하는 강원FC 팬페이지를 만들었다. 이름은 포르자 강원. 강원FC 응원가에서 착안했다. 일단 채널은 오픈. 그런데 무슨 콘텐츠를 올려야 할까? 지난 5년간 여러 채널로 크리에이터에 도전한 나. 채널을 기획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나는 팬들이 원하는 빠른 소식 전달이란 니즈를 공략했다. 누구보다 빠르게 강원FC의 소식을 전하기로. 그렇게 24년 6월 첫 카드뉴스 업로드. 과연 나의 채널은 어떻게 되었을까? 정확히 16일 만에 나는 팔로워 1000명을 달성했다. 채널 운영기가 궁금하다면 팔로우 해주세요. 나는 24살 대학생이고 축구 크리에이터를 시작한 지 16일 만에 인스타 팔로워 1000명을 모았다. 그리고 유튜브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들기로 했다. 5년간 얻은 인사이트. 결국 콘텐츠 제작자는 오리지널리티를 가져야 한다는 것. 그럼 무슨 영상을 만들 수 있을까? 우선 브이로그. 강원 경기를 보는 내 모습을 담았다. 이거론 부족했다. 축구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매주 프리뷰 방송을 찍는다면 많은 팬들이 좋아할 거야. 아나운서를 수소문했다. 매주 카메라를 빌렸다. 스튜디오를 빌렸다. 경기를 보고 영상을 만들고 프리뷰를 찍고 영상을 만들었다. 그러면 한 주가 지나곤 했다. 멈추지 않았다. 한국 축구의 현장이라면 찾아갔다. 축구인 인터뷰도 했다. K리그 팬들을 모아놓은 토크 콘텐츠도 만들었다. 그럼 결국 축구 유튜브 시작하는 법이 뭐냐고? 그냥 지금 당장 실천하면 된다. 선물이 있는데요. 요거 한 번만 열어봐 주시고 사진 한 번만. 나는 24살 대학생이고 축구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며 양민혁에게 선물했다. 남자에게 줄 선물을 고른 게 오랜만인지라 고민이 됐나. 좋아하는 축구 선수에게 선물을 준다면 무엇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고른 신가드. 원하는 디자인으로 커스텀이 가능했다. 때마침 국가대표팀에도 뽑혔던 양민혁. 열심히 디자인하고 제작 주문 후 짜잔. 하지만 높아진 강원FC의 인기. 경기 전후로 양민혁은 바빴다. 결국 경호원을 통해 전달했는데 그는 나의 선물을 기억할까? 포츠머스에서도 항상 파이팅. 24살 대학생 팬페이지를 운영하다가 구단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 구단에서요? 활동을 멈춰달라고요? 그렇게 콘텐츠 제작의 길이 막혔습니다. 강원FC는 저작권과 배포권을 근거로 시민구단으로서의 한계를 말했죠. 매달 1200만 뷰를 내던 나. 구단과 채널이 공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던 나. 하지만 전화를 받고 나서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틀린 이야기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더 씁쓸했습니다. 아쉬움을 삼켜내며 한 달을 보냈습니다. 부족했던 점은 배움으로 채워보려 합니다. 그리고 다시 나만의 방식으로 시작해보려 합니다. 24살 대학생인데 구단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운영하던 팬페이지를 잃었다. 자책했다. 눈물을 삼키다가도 무너졌다. 그게 올해 1월. 그때 축구팀 콘텐츠 제작자라는 사람에게 DM이 왔다.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곧장 짐을 쌌다. 나의 인스타를 다 봤다고. 같이 영상 만들자고. 나의 가치를 알아봐준 UA 프로덕션. 바로 합류했다. 그렇게 올해 K3 리그 포천시민축구단 미디어팀으로 활동했다. 라커룸 토크부터 선수들 인터뷰, 가장 가까운 숨소리를 들으며 나는 점점 포천을 사랑하게 됐다. 응원하는 스포츠팀의 콘텐츠 퀄리티 만족하세요? 여기 포천시민축구단은 진짜 프로구단보다 콘텐츠 퀄리티가 좋습니다. 24살 대학생인데 올해 포천에서 고퀄 콘텐츠들을 만들었다. DM을 보내온 UA 프로덕션 대표님, 프로보다 나은 퀄리티를 자부하며 밥 잘 사줄 테니 같이 영상 하시죠 했다. 김준태 감독과 김태훈 선수를 비롯 스타 이재건과 여러 프로 출신 선수들이 있다. 이 선수들과 라커룸에서 함께 할 수 있다고? 흔쾌히 올해 팀에 합류. 우린 지난해 K3 꼴찌에서 올해 우승을 다투는 팀으로. 나는 카메라를 들고 가장 가까이에서 그 한 해를 지켜봤다. 우리의 이야기는 모두 유튜브에 있다. 홍보 아니고 진심으로 써내려간 청춘의 기록. 김동현 파이팅! 이분은 아프리카 축구팀 구단주가 된 유튜버다. 무슨 소리냐고? 말 그대로 23살 대학생인데 말라위 3부리그 축구팀의 구단주가 됐다. 유튜버 창박골. 그런 창박골님이 포천시민축구단 경기에 놀러왔다. K3에서 일하면 이런 재미도 있나? 사실 나는 그 아프리카 축구팀의 유니폼 구매자 치주물루 팀의 꿈과 희망을 보고 응원하고자 구매했었다. 갑작스러운 만남에 대화도 잠깐, 경기 후 DM도 드렸다. 언젠가 다시 만나자며 다음을 기약했다. 이 영상 왜 만들었냐고? 그냥 인연도 재밌고 샤라웃하고 싶은 크리에이터라서. 키 진짜 크심. 야, 우리가 더 잘 만들 것 같은데? 2025년 초 24살 대학 동기생. 순수 영상에 대한 사랑으로 무작정 유튜브 채널 하나를 시작해보자고 했다. 그래서 먼저 같이 살기로 했다. 셋의 동거 라이프 시작. 먼저 만들고 싶은 영상을 논의했다. 한 명은 원해독백 느낌의 시네마틱 영상, 다른 한 명은 예쁜 공간에서 가수의 라이브를 담고 싶다고. 이런 채널 없지 않나? 우리가 해보자. 그렇게 탄생한 주식회사 21. 시네마틱 영상과 아티스트의 라이브를 섞은 독특한 예술 영상 채널. 우리는 회의를 통해 영상에 담고 싶은 메시지를 정했다. 그 다음은 적합한 아티스트를 섭외해야 한다. 유튜브에 올라온 커버 영상들을 보며 어울리는 사람들에게 DM을 날렸다. 과연 DM의 답장이 왔을까? 24살 대학생 동기 셋 무작정 유튜브 채널을 팠다. 컨셉에 맞는
아티스트 20명에게 연락을 돌렸는데 답장이 왔을까? 왔다! 우리 프로젝트에 공감한 한 아티스트가 참여하겠다고. 전편에서 계속 우린 첫 영상에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자고, 세상에 연날리고 싶을 땐 이 곡처럼 하자는 메시지를 담았다. 그래서 아티스트께는 웨이브 투 어스의 애니라는 곡을 요청드렸다. 그리고 북서울 꿈의 숲에서 허가를 받고 촬영했다. 눈이 쌓인 덕에 예뻤다. 시네마틱도 음악 라이브 영상도 우리가 남기고자 하는 메시지도 잘 담긴 듯 했다. 그렇게 우리는 반년을 투자했다. 영상을 5개 만들어 보며. 하지만 우린 지쳤다. 조회수가 나오지 않았고 각자의 목표가 달라졌다. 역시 순수 예술은 어려운 것인가? 많은 걸 배운 프로젝트였다. 2001년 12월 1일 강원도 강릉시 출신. 나에겐 꿈이 있었다. 버킷리스트를 다 이루는 크리에이터. 네이버 파워블로거였던 중학생. 학보사를 만들고 깡있게 대학에 온다. 힙합 플레이야 학생회. 여러 유튜브 채널을 경험하며 성장했다. 그 끝에 느낀 거, 나 스스로도 캐릭터가 되는 크리에이터가 돼야 하는구나.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첫 단추는 내 과거 경험들을 한번 되짚는 것. 이번 청춘물 킹동연의 도전 카테고리는 총 40편 분량으로 구성됐다. 이 이야기들은 청춘물 킹동연 시즌 1, 이제 본격적으로 시즌 2를 맞이할 때다. 여기까지 시즌 1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일 군대 가는 사람입니다. 거짓말 안 하고 진짜 논산훈련소로 입대해요. 2001년 12월 1일 나는 강원도 강릉시에서 태어났다. 나에겐 꿈이 있었다. 버킷리스트를 다 이루는 유튜버가 되겠다고. 그렇게 군대를 미뤘다. 또 군대를 미뤘다. 어느 날 나는 내가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다. 그렇게 2025년 더 큰 꿈을 꾸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 군대 갑니다. 어서 다녀온 후 새로운 콘텐츠로 뵙겠습니다. 그럼 이만. 저 좀 응원해주세요. 팁 좀 주시고요.